안녕. 면접 자료입니다. 면접 자료는 카톡으로 요청하세요. 같이 올려둘 테니까. 자료. 면접 자료 2는 뭐냐면 26년도 소방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의 제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방청이 매년 이런 작년에 뭐 했고 올해는 뭐 내년에 뭐 할 거다, 아니 뭐 그러니까 작년에 뭐 했고 그리고 올해 뭐 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12월경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지. 그리고 5개년 계획도 있고 앞으로 5개년은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렇죠?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법령에서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본법상으로 보면 페이지를 쭉 PDF 파일 올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청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기구에 관련돼 있는 정의를 한번 딱 보면, 그치? 중앙에서는 이 페이지 한번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PDF 파일상으로 6페이지가 됩니다. 중앙에는 청장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119 종합상황실. 현재는 지금 청장님은 안 계시고 공석이고 차장님이 청장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그렇죠? 전체를 보면 중앙은 1관, 3국, 26과 3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구나. 이걸 한번 쭉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지. 우리 조직 얼만큼 더 알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청에 오픈 자료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조직들 이러한 뭐 소방을 좋아한다, 소방서를 좋아한다라면 뭐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아볼 필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전체 시도에서 18개의 소방본부가 있고 242개의 소방서가 있고 119 안전센터는 1144개 이렇게 돼 있네. 그죠? 밑에 보니까 기획조정관 4과, 119 대응국 5과, 그리고 화재예방국 4과, 그리고 장비기술국 4과. 요 약간 좀 이제 업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불편하셔서 앞으로는 장비의 의존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드론 뽑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되겠지. AI 기후 대응 뭐 위기과도 같이 들어가 있고, 소속 기관에는 3기관에 중앙소방학교 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그렇죠? 아직까지 병원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은 어디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시도를 보면 본부장 18곳 있고, 본부 직할 구조대, 119 항공대, 시도 소속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지방소방학교, 그리고 119 종합상황실, 그리고 119 안전체험관, 소방서 242개, 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소방정대 이렇게 있구나. 전체 인원은 67,146명. 좀 더 늘긴 늘어야 될 텐데 현재 이렇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쭉 직급상으로 한번 쭉 다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딱 보고. 의용소방대도 19개 시도에 있네요. 9만 명이 넘네. 그 다음에 법률 및 예산으로 되어 있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요런 관련되어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26년 예산의 현황이 8조 9,898억 정도 됩니다. 청의 예산은 3,931억이고 시도는 8조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8조 5,900억이니까. 주요 업무, 이때부터는 약간 좀 보면 되겠지. 주요 업무, 소방정책 쪽에 재난예방, 재난대응, 장비산업 이렇게 있고, 산하단체에 대해서 기술원, 안전원, 공제회, 공제조합, 시설협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과 한번 딱 볼까. 주요 성과는 25년도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바로 발표 자료라는 것보다는 약간 청에 대한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질문했었을 때 이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국가 중심 재난대응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4회 가동되었고, 그죠? 그 4회는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보고 가는 거지. 광주 붕괴, 그죠? 25년 12월 11일, 그리고 그다음에 울산 붕괴, 그리고 국자본 국가자료연구원이었네요, 그죠? 아마도. 그리고 가뭄 이렇게 딱 들어갔네. 그리고 더 빠르게 출당 기반. 이거는 별도로 소재로 해서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 그치? 뭡니까?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우선 신호 시스템.
그리고 요거 이제 소방차 전용 번호판. 소방차 전용 번호판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갈 때 그 차량 번호 넘버로 인식하는데 그걸 갖다 이제 공통으로 이제 약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차량 번호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그 차단기가 바로 열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소방차 전용 번호판 여기서 999, 998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그다음에 공동현관 119.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패스는 119 샵 이렇게 눌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비번이 각 동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홍보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바꿨대요. 그래서 7분 도착률이 점점 좀 올라가서 25년도에 저희서 70% 넘었네. 이런 것들은 미리 깨알같이 좀 준비해놓고 그냥 나중에 그냥 어렴풋이라도 또 오를 수 있으면 그러니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약간 좀 잘하는 거거든.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신속 이송과 소생을 위해서 해리 EMS 운영 이것들은 다음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됐고 그다음 화재 예방 제도 개선 및 공적 소방 점검에 대한 강화다. 숙박이 제일 강했지. 작년에 숙박은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죠? 예. 오랜만에 경기도에서 숙박시설 화재 발생되고 난 다음에 숙박 예약 플랫폼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숙박 클릭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점점 설치해달라 이렇게. 이건 지방세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험료를 줄인다든지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전기차 최대한 이슈다, 그죠? 전기차는 현재도 아직까지 답도 없는. 그래서 쌤이 나중에 이제 약재를 하나 올려줄 텐데 그 약재가 이제 F500이라고 하는 형태 약재가 있거든. 이 F500이라는 약재가 지금 이제 효과적이더라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 소화 진압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리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즉시 소화 진압이 불가능해서 얘를 수조로 담그는 방식을 연구를 계속해가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F500이라고 하는 이 소화약제는 그죠? 근데 불 끈 게 한 5분에서 한 10분 사이 일반적인 그 유류를 끌 때와 비슷한 상태로 효과가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어. 그거도 한번 알려줄게. 여기서는 원래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중요해. 그 태양광 패널도 그렇고 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보고 6페이지 있어 맨 아래쪽에 자동 신고하는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보다는 그렇죠? 예. 보다 빠르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거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지하주차장까지 소방세를 의무화. 이게 11월에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배터리 리튬 전지 저장 취급하고 있는 것. 보통 이건 1차 배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리튬 이온은 2차 배터리고 리튬 전지 배터리는 1차 배터리. 1차 배터리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땡인 거지. 그죠? 효율이 되게 좋긴 하거든. 여기 화재 안전 중점. 그죠? 그 다음에 특수가 업무를 지정하겠다. 이거 쌤도 26년도 들어오게 하네. 리튬 전지를 특수가 연물로. 야, 호호. 그렇네요. 그 다음에 화재 취약점 등등등. 불시 단속했구나. 현장 기반한 장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소방산업진흥 견인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3종 센터를 119 전전센터에 배치했고, 대형 화재에 특화되어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를 국비 지원 보강했고,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방과 소방 기술 협의체 구성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불용 장비 무상 양료와 글로벌 연수 이런 것들 했구나,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이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줘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안전 전념하는 조직 문화 구현 부분에 심리 상담사. 여기 지금 소방대원 출동대원들, 그죠? 예. 그런 부분들 마음 건강 그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죠? 하고 이게 약간 좀 답하기가 좀 그렇지만 순직 소방관의 예구를 어떻게 올리자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주로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보안 필요 사항들은 요건 별표 하나 쳐가지고 작년에는 이러한 뭐가 있었는데 보안 필요는 이렇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연대를 높이고 신기술 개발에 좀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응급 환자의 미수용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정부가 엄단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병원 같은 것들에 대한 예비 인력 여부 이걸 공동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내가 반발이 심한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사정도 모르고 등등인데 사정을 봐줄 것 같으면 예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속된 말로. 그렇지?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뵙겠다는 거잖아 결국은. 우리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전문 인력도 없고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책임성 강화 등등 있네요. 그다음 정책 추진 방안 볼까? 그죠? 정교한 대응 체계. 그죠? 그래서 육상 재난 총괄 기관으로서 소방청이 현장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대응 재난의 유관 기관 각종 이제 재난 관리 주관 기관들 있지. 국가 총력 대응하겠다. 현재는 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소방헬기 통합 출동 서비스. 이건 약간 좀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아. 쌤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소방 헬기가 시도의 요청에 의해서 산림청이라든지 이게 해당되는 시도에 헬기를 좀 요청하게 되면 이게 떴다 말았다 이게 좀 안 맞더라고. 그걸 갖다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출동할 수 있게 만든다. 119 패스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응급 환자 미수용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향후 5년간 사망자가 10% 저감할 수 있게 지금 준비하겠다. AI, 첨단 기술 등등등.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초고층, 데이터 센터, 위험물 시설. 요게 지금 점점 강화돼야 돼. 초고층 건축물은 많이 지어졌는데 솔직히 이제 초고층 건축물의 성능 위주 설계를 통해서 사전 검증은 됐지만 실질적인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대한 대처하는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거거든. 그걸 어떻게 늘릴까? 데이터 센터는 불모지야. 불 났었을 때 SK 데이터 센터를 알다시피 이거 리튬이온 나면 그냥 전소 수준까지. 그래서 산업계와 그리고 이제 소방적인 측면에서는 두 개 양분대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가 다양화돼 있는 그러니까 이중화로 저장하는 방식들도 준비해놔야 되는 거고 소방은 데이터 센터의 가해물의 특성도 고려했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잡는 방법부터 해서 초기 경보 방식, 피난에 대한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화재 취약계층, 소방용품, 119 안전센터, 안전콜 그리고 신유 안전교육 이런 것들 국민 안전에 대한 연대를 강하겠다. 현대 대응 재난에 대해서 각종 기관들하고 이건 약간 형식적인 말이 좀 가깝지. 그 다음에 AI 첨단 장비 세상은 지금 다 AI인 것 같아. 알다시피 지리의 신을 하면 거의 다 AI가 정리해주는 역할을 잘하는 거니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약간 AI를 공동으로 쓰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발표하는 사람의 입장인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댕길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만큼 안 좋은 건 없지. 아무리 좋은 답도 쟤나 내나 똑같은 말을 해. 그럼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AI가 말해주는 형태가 좀 더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그 검증 시스템이 좀 중요한 거지. 그렇게 보고 중점 추진 과제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요 지금 10페이지는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정교한 대응, 선제적 예방, 더 강한 연대, 첨단과학 소방의 모토를 가지고 26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교한 대응은 이거, 그리고 선제적 예방은 이거, 더 강한 연대는 요거, 그 다음에 첨단과학 소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볼까? 11페이지에 보니까 전문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다. 정교한 대응은 쭉 보니까 기상에 관련돼 있는 그치? 그리고 붕괴, 고난이도 대한 특수 재난, 국제구조대, 드론 전담팀 등등 그죠? 그 다음에 소방정대 선박에 관련돼 있는 훈련하겠다 이런 것들이지. 재난 현장의 지역 역량 강화, 우수 지휘관 양성하겠고 이런 좋은 말이죠. 입체적 신속 출동 기반 조성이다. 11페이지에 전국 소방헬기 통합 출동 전면 요건 별표를 좀 많이 쳐가지고 준비하면 좋겠어. 그렇죠? 빠른 출동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파트 현관 공동물 119 패스 확대, 그렇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의 지능형 최단 경로 안내 시스템. 이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제가 이거 뭐 출동했을 때 가장 빠른 것들 했는데 거기는 뭐 솔직히 쌤이 점검을 많이 가봐도 답이 별로 없더라고. 차가 못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죠? 그래서 초기 과제를 스스로 진압해서 확대를 소방대는 맞겠지만 그죠? 초기 진압을 하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거거든.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다음 환자 이송 체계 이건 있죠. 스마트 119 구급 시스템의 고도화. 그죠? 그리고 국제 구조대 신설 등 기후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약간 조금 대세입니다. 조금 좀 준비해야 되는 거지. 산불 대비 소방 역할 강화. 산불. 그렇지. 그래서 의용 소방대 산불 진압 대 그다음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총력 대응한다. 그래서 이제 예산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자연재난은. 그렇죠. 그리고 2. 선제적 예방입니다. 그래서 119 고도화 시스템, 119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우리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축적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걸 많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산업의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가장 화두에 있는 형태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그래서 이제 전고체가 이제 앞으로 도입되고 나면 화재 발생률이 뚝 떨어지긴 하겠으나 전고체 배터리가 아닌 이상 현재 리튬이온은 이제 발열에 대해서 약간 취약한 부분이고 확대 부분들은 아주 전무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강화, 제도 개선, 고위험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 그죠? 고층, 초고층, 전수 소방 점검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죠? 리튬이온 배터리 휴폐업 주유소 늘리고 쌤이 전에 얘기했었지. 휴폐업을 하는 주유소는 폐업을 안 해. 그러니까 논리 놓는 거지. 그 이유는 뭡니까? 폐업 비용이 너무 크댔지. 주유소를 차리는데 5억, 10억 들어. 근데 이제 폐업 비용이 한 3, 4억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미친 망했는데 3, 4억을 또 투자를 하는 그 총 뭐 그렇게 할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은 하는데 기름은 없는 겁니다라는데 유증기를 완전히 뺄 수 있는 방법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 등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거지. 그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 의무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 이제 소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들 질문 답변 만들어 가지고 3분 이내에 이건 잘 봤으면 좋겠어요. 26년도 방향성.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6년도에서는 성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거를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답을 만들어야 되지. 요것들은 쌤이 만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페이지는 14페이지고 PDF 파일 상으로 18페이지입니다. 화재 안전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그죠? 데이터 센터 등등,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과거에도 나왔지만 전산실과 배터리실이 완전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층을 다르게 나누는 것들이 훨씬 더 획기적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한다. 근데 그죠? 데이터 센터를 원래 데이터 센터 같이 그러니까 통신실, 전산실, 전기실류는 스프링클러 헤드 면제 장소에 준하거든. 수송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건 이제 화재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말고는 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안 난다라는 가정, 그러니까 오동작에 대한 문제는 있으나,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각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전산실에 풀려면 벌써 탔잖아. 타서 이제 이게 전기에 관련돼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 그럼 불을 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약간 도면을 보면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옛날에는 헤드를 다 면제받던 장소에서 헤드를 넣어. 그래서 감리 입장에서도 넣자.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설비를 될 수 있는 가스개수화 설비 같은 걸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이거 소급 적용하겠대. 좋지 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 전문 점검 이거 생긴다. 그렇죠? 국가 자격 그냥 기술사나 관리사는 좀 그렇고 기술사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좀 좋지 않나. 위험물 시설관리사가 생기네. 그렇죠? 위험물 시설관리사. 벌써 이제 그러니까 점검 쪽이 있던 거 그런 부분 대신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담당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위험물 그죠? 제로소 등등은 위험물 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에 안전문화 확산 돌봄 취약에 대한 부분 맞춤형으로 화재 안전 지원한다. 그죠? 이때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등등등 보급하고 119 화재 대피 안심 콜, 그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서 방문해서 사전 재건 점검하겠다. 그리고 국민 참여형의 안전사회 문화 조성하겠다. 그죠? 뭐 CPR 교육한다든지 이런 것들 됐네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그죠? 피드 파일로 19페이지입니다. 더 강한 연대다. 유관기관 간에 그죠? 그리고 네트워킹, 산학 협력 이런 거. 그리고 하나의 소방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소방 공무원을 지키는 환경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마음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니까 국립소방연구원이 26년 6월에 개원이 됩니다. 26년 6월 임시로 지금 열려가지고 진료는 했었더라고. 그러니까 심신수료원도 건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표 하나 쳐서 우리가 PTSD하고 똑같이 같이 한번 가져갔으면 좋을 부분이다, 그치? 강릉에 있네. 소방심신수련원이. 그치? 쌤이 뭐 그거는 해당되는 분야에서 한 번 더 설명할 텐데 타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약간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개념이지. 그걸 경험했었을 때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휴직 처리해줘. 편하게. 근데 우리 휴직이 안 되잖아. 대체 인력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직업 특성을 니네가 선택한 직업이잖아. 하기에는 그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보완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사람 쉽지 않거든. 아무리 그걸 훈련하고 단련한데도 단련이 안 되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렇게 보완해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예우 강화한다. 그죠? 예우 강화도 좋죠. 공상 이런 대원들, 공상에 대한 이런 것들 처리. 전국 단위로 인사 효율성 한다. 그죠? 우수 인재. 오, 좋네요. 그 다음에 학습 가능한 지능화되는 조직 구현. 좋네요. 최일선 상황실에 대한 센터. 그렇죠? 코스 스터디하는 상습 학습 체계 구축한다. 됐고 첨단 AI 전환, 공공 서비스, 국가 주도 인재 육성 좋네요. 그다음에 첨단 과학 소방이네요.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거. 그래서 장비 개발이 있고 첫 번째. 장비 개발의 핵심은 뭐냐라면 무인 소방 로봇. 벌써 이제 그 현대차에서 받았죠. 10개인가 5개인가 받았죠, 먼저. 그래서 이걸 전체 100대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그죠? 무인 소방 로봇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 연구 개발 27년까지 마무리하고요. 근력 증강. 이거 좋네요. 그죠? 약간 좀 군처럼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기후 위기, 신유형의 재난 대응 이런 것들. 그죠? 산불에 관련돼 있는 거. 산불에 포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친환경 유무를 판단해서 조금 쓰는 게 맞거든. 그 다음에 기후에 관련된 통신 인프라 붕괴도 대응하겠고 고용량 드론, 그죠? 사람 구출할 수 있는 드론 정도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쌤이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보통 이제 유튜브 쇼츠에 보면 나오는데 드론이 떠가지고 사람 이제 구출해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 몸무게 100kg 정도 들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인 거지, 그죠? 100kg에서 150kg 정도로 해서 그 초동 바로 날려가지고 거기서 들고 1층까지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 금방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얼마 한다고, 그죠? 예산 받아가지고 준비하면 되지. 그 다음에 AI 디지털 기반 지원 데이터다 이런 것들이 있고 미래형 소방차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실용화 R&D 그죠? 로봇 그리고 국방 이런 것들 다 듣고 그지? 실전 적용에 대한 실검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이전되네요. 26년에 공주로 가는구나. 오. 국립소방연구원 연구 많이 하고 있거든, 솔직히. 논문 발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좀 좋게 보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성과를 자꾸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나트륨이나 금속 화재에 대한 이 재질부터 해서 지금 현존 나와 있는 소화약제들의 적응성, 실제로 된다고는 하지만, 얼만큼 불식에 작동인지 실험을 보여주고 이러거든. 그래서 좋은 것 같아. 그런 부분들 보고, 그 다음에 소방산업에 대한 육성 수출.
그래서 이게 잘 만들어갖고 수출하면 약간 이게 수출 강국이 스웨덴 이런 쪽이 되게 수출 강국이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쫙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딱 돼 있네요. 그래서 요 지금 PDF 파일은 문서상으로 보면 18페이지까지 있고 전체는 22페이지가 있는 셈이지. 뭐 많은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죠? 발표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서 딱 보고 몇몇에 대한 키워드는 따서 그리고 예상 문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발표 자료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뭐좀 작으면 이런 내용 들어봤냐 등등. 그래서 해당되는 그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면접 자료 02번에 간략한 해석 및 방향성 제시는 요것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지. 잘할 수 있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널 응원하고 있다. 안녕. 에드윌.